일반적으로 번식 과정에서 암컷은 수컷보다 실질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한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개체수 유지 측면에서 여성의 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컨대 난민 문제에 대하여 난민 남성들은 수용하지 말고 여성들만 수용하자는 여론이 남성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을 토로해온 남성들 그 자신조차도 정작 자신이 결정권자일 때는 자연스럽게 남성을 우선순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남성보다 여성 자원을 우선시하는 이런 태도는 과거사를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취해온 인구조절 방식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자연의 그 반대의 케이스, 수컷이 귀한 자원으로 취급받고 도리어 암컷이 수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종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르게 진화해온 것일까요? 자, 여기 역하렘을 구사하는 점박이 도요라는 새가 있습니다. 점박이 도요새는 성역할 역전 1처 다부제라는 극히 드문 번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암컷이 수컷에게 구애하고 수컷을 차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경쟁하죠.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암컷은 다수의 남편을 두고 역할렘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실패한 암컷들은 발가락만 쪽쪽 빨게 됩니다. 반면 수컷들은 대부분의 경우 번식을 할 수 있죠. 이는 반대인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번식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특이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들 수컷은 본디 가졌어야 할 남성성을 거세당하고 암컷에 종속당한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점박이 도요의 특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조군인 다른 조류들의 습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조류는 일부 일처제로 번식하는데 이들은 우리처럼 법률에 의거해 외도를 처벌하지 않아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레 한 쌍씩 짝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드문 번식 방법이죠. 이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조류는 요구되는 육아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알은 영양의 보고인데 반해 자구적인 방어책은 전무합니다. 때문에 호식자들은 항상 남의 알을 빼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알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새끼 새들은 눈조차도 뜨지 못한 채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 소요가 필요하죠. 따라서 조류는 암수컷 한 개체만으로 1. 먹이를 물어오고 2. 둥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류는 대부분이 암수가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일부 일처를 번식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점박이 도요는 다른 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질적인 번식 방법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새끼가 상당히 성장한 상태로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물가에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의 손실률이 지대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들은 한 번식기에 알을 여러 번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자에 대해 알아보죠. 보시다시피 다른 조류의 새끼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눈도 못 뜨고 털은 홀딱 벗고 나오는 데다 쭈글쭈글해서 징그럽기까지 하죠. 반면 점박이 도요의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은 뽀송뽀송한 털을 가진 채로 눈을 뜨고 태어납니다. 게다가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까지 할 수 있죠. 때문에 다른 조류들과 달리 육아에 있어 점박이 도요는 1. 먹이를 물어오는 과정이 필요 없어졌고 공동 육아가 딱히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기만 하면 되므로 암소 중 누군가는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해방된 것이 암컷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들의 자생력이 단순히 홀로 발생한 것일까요? 왜 이들의 새끼는 다른 조류와 다르게 자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알의 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점박이 도요의 알은 성체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이들의 알의 무게는 성체 몸무게의 약 5분의 1에 달하며 보통 이것을 한 번에 4개 생산하죠.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20대 여성이 무려 12kg짜리 아기를 4쌍둥이 출산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즉, 태아를 미숙아로 일찍 출산하는 우리 인간과는 반대로 이들은 새끼를 훨씬 더 많이 숙성시킨 상태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신생아가 겉절이라면 점박이 도요의 새끼는 묵은지인 것이죠. 덕분에 점박이 도요는 알의 크기를 키움과 동시에 생산시설인 암컷의 덩치도 덩달아 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수 간의 비육아 경쟁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수컷이 암컷을 완력으로 누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조류의 육아는 굉장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포식자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절벽이나 높은 나무, 고층 아파트 베란다 등에 지어진 새 둥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죠. 하지만 점박이 도요를 포함한 물개 새들은 물가에 알을 낳는데 덕분에 이들의 알은 타 조류에 비해 훨씬 쉽게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족제비 단 한 마리가 하루 만에 물개새 둥지 50개 중 40개를 파괴해버린 일이 있을 정도죠. 각 둥지 사이를 이동하는 데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포식자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개체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높은 손실률에 대처하기 위하여 점박이 도요는 언제나 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 두어야 했죠. 포식자가 둥지를 박살내버리면 점박이 도요 암컷은 즉시 다시 수정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할 수는 없었죠. 따라서 점박이 도요 수컷은 자신이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암컷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만 족제비가 알을 모조리 깨먹을 때 암컷이 다시 자신에게 알을 낳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동시에 한 번식기에 한 사이클의 새끼만 생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건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점박이 도요 암컷은 한 번식 주기에 여러 번의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종의 암컷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육아를 포기하고 대신 다른 수컷과 다른 번식을 행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은 늘어났는데 개별의 알에 대한 투자금은 분산되었다는 것이죠. 육아를 행할 요인이 감산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컷은 저 수컷의 배려를 자신에게 보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선택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수컷은 자신의 손실된 수정란을 암컷이 또 낳아줄 것을 기대하며 육아를 맡았지만 정작 암컷은 이 회복 기간 동안 자신이 낳아나는 수컷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수컷을 찾기 위해 떠나버렸던 거예요. 상호 신뢰에 기반한 보상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미리 부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때문에 수컷은 첫 번째 수정란이 탄생한 순간부터 육아의 메인 몸이 되는 반면 암컷은 번식기 동안 끊임없이 다른 상대를 찾아대므로 수컷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점박이 도요의 경우 수컷과 암컷의 개체 수는 1대1로 동일하지만 번식 성비는 무려 1대7로 기울어지는데 덕분에 암컷들은 얼마 안 되는 양질의 수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 터지는 경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암컷은 육아고 뭐고 탄 내팽개친 채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더 덩치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육아를 선호하는 암컷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나 이들은 저 적은 수컷을 차지하지 못해 유전자를 후대로 많이 물려주지 못했던 반면 덩치 크고 잘 싸우며 알을 잘 낳는 암컷은 더 많은 수의 수컷과 더 많은 수정란을 생산함으로써 성별 전쟁의 주류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차이점 때문에 점박이 도요는 성역할 역전 1처 다부제라는 극히 드문 번식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별 간의 전쟁에서 암컷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본디 수컷이 위치했어야 할 무한 경쟁 체제에 반대로 암컷이 내던져진 것이기 때문이죠. 보다 우월하지 못한 암컷은 자손을 남기기 상당히 힘들어진 것입니다. 반면 점박이 도요 수컷은 일부 다처제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대신 승자 독식 체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즉 원래 천장이 있으나 바닥도 있는 암컷의 위치와 천장이 없으나 바닥도 없는 수컷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성별 간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쪽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 성별로부터 어떤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은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부 일처제에 기반하지만 바람필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안락닥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